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첼시에 있었던 전시와 모마에서 지금 진행 중인 전시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첫 갤러리 시작이 첼시였어요. 첼시는 맨하탄 서쪽에서 30스트리트 정도에서 한 15스트리트 정도까지 서쪽, 거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을 첼시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게이들도 많이 살고 조금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저렴한 월세 때문에 작가들이 거기서 작업을 많이 했대요. 스튜디오가 생기니까 갤러리도 옆에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꾸 이사 들어오고, 그래서 첼시가 어느 순간부터 엄청 비싸졌어요. 지금 이 전시는 첼시 25스트리트랑 11에비뉴 코너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첫 개관 전시였다고 해요. 첫 개관 전시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 작가인 하태임 작가님이 전시를 하셔서 작가님이랑 브런치도 먹고 전시도 볼 겸 첼시를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신 작가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이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컬러밴드 시리즈인데요. 저 컬러들이 하나하나가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컬러들은 서로 겹쳐져 있기도 하고 서로 상반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추상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블랙 앤 화이트 작품도 좀 있어서 되게 신선했어요. 블랙이랑 컬러가 워낙 강한 컬러라서 작가님이 한동안 그 색을 쓰는 거를 굉장히 주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쓰고 났더니 이 매력적인 블랙이라는 색깔에 매료되어서 작가님이 이 시리즈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전시는 10월 초까지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첼시 들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전시인 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여기저기 예쁜 방향제도 두시고 스태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바로 페이스 25가 있는 페이스 갤러리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위치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리여리하고 마음이 수은하신 작가님 같아서 저 연보라색 작품들, 그 다음 은색 작품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첼시 간 김에 제가 좋아하는 시티즌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오늘은 현재 모마 6층 특별전으로 하고 있는 에드 루시의 전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은 에드워드 루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작가명으로 에드라고 쓰니까 이제부터는 에드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에드는 팝 아티스트이고, 그리고 현재 나이는 85세 정도 되셨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면서 작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에드의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한번 투어를 해줬는데요. 에드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포커스를 준 것은 다양한 물질과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이번 비디오는 제가 미술관 오픈 전에 얼른 가가지고 비디오를 찍은 거라서 관람객이 하나도 없이 조용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럼 팝아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1960년대 중반쯤에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미술의 한 장르예요. 이 팝아트 작가들은 대량 생산되는 대중매체 혹은 광고판, 이런 대중문화 이런 것을 그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세 번째 방에는 에드가 제작한 1960년에서 70년대 그 초반대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주로 유화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렇게 붓자국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에드는 영화나 그리고 자기가 길 가다 찍은 사진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이미지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간판 하나를 각도를 다르게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진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서 시리즈물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잘 알려진 에드의 작품은 이렇게 주유소 그림을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스탠다드의 주유소 있잖아요. 이걸 많이 그렸었어요. 우리는 그걸로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에드는 유화로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화약가루로 드로잉을 하기도 했고요. 통조림 국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소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번 그리기도 했는데요. 어떨 때는 오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아크릴로 그리고 어떨 때는 이미지에서 저거를 조금 빼보고 어떤 거는 그 이미지에서 라인을 좀 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번 스케치해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에드는 고향인 오클라호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져 있는 66번 국도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 찍어놓은 사진을 기반으로 가스 스테이션을 많이 그렸던 시리즈도 있고요. 라크마라고 미국의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요. LA에 그 라크마에 불이 났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불난 건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과 있었던 사건, 사고 이런 것을 다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표현 방법은 기존에 있던 풍경화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포스터처럼 광고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는데요. 에드는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재미있는 요소를 여기저기 숨겨놨어요. 특히나 이 라크마 불타는 그림에서는 숨어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게요. 완벽하게 지오메트릭하게 그린 그림이지만 어떤 레일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거기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가 아닌 일부러 그렇게 요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드는 파나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작품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전시장에 있는 것 중에 초콜릿 방이 있습니다. 종이에 파나 기법을 통해서 초콜릿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다크 초콜릿 방에서는 초콜릿 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 이 에드의 작품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마에서 그 기계 있잖아요. 프레스 기계, 파나 기계를 다 공수해 와가지고 직접 여기서 다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만지거나 아니면 색이 변하거나 그랬을 때는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댈수록 이게 더 망가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지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는 단음절의 단어 혹은 시 문구 혹은 뭐 광고 문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품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일상을 기록하고 자기 일기를 적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서 이번 큐레이터들이 공부하면서 이거는 언제 그려졌고 언제 덧칠을 해서 완성이 되었고 모든 것을 증거를 찾기가 아주 충분할 정도로 자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는 광고계에서도 굉장히 활약한 작가였는데요. 광고뿐만이 아니라 책도 출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드가 만들었던 책이 신문을 대체하는 첫 번째 간행물로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드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젊은 다른 작가랑 콜라보를 했는데요. 젊은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백그라운드의 미국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그 위에 자기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문구나 시의 내용 혹은 단어들을 표현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부턴 그 단어조차도 블랭크, 그러니까 빈 곳으로 남겨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시 때마다 제목을 바꿔요. 어떨 때는 뭐 와이프, 허즈밴드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커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그 블랭크를 우리가 상상해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1980년대 뭐 이렇게 되면서 에드는 더 이상 유화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크릴이나 다른 재료로만 작품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잘 쓰던 재료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그렸던 시계가 있는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시계는 아크릴로 그리고 거기 가운데 있는 밤부 대나무 이렇게 줄기 그것은 유화로 그렸더라고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 건물의 외형도 그림으로 시시각각 그리기도 했고요. 자신의 정치색이 많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걸 용기 내서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시장 마지막에 있는 작품은 미국 국기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막 타서 없어지는 재가 되어가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트럼프가 당선돼서 있었을 때 작가님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전시장을 오픈하기 전이어가지고 작품을 조금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비디오로 간단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에드는 벌써 80 중반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림을 꾸준히 많이 그리고 계세요. 전시장 마지막 룸은 가장 최근에 그렸던 작품들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2022년 작년에 그렸던 것까지 지금 작품이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반 그림 중에는 어떤 거 미완성 작품도 전시를 하고 있긴 했어요. 에드가 후반부에 가는 그림을 그릴수록 점점 초현실주의나 다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뜬금없는 위치에 어떤 물질이 있기도 하고요. 이미지가 있기도 해요. 초현실주의와 다다의 영향이 꽤나 커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큐레이터 워크드로에서 큐레이터님이 설명해 준 거에 의하면 작품이 너무 많아서 200여 개로 추려서 전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탈로그도 여기 있는 작품이랑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까 이걸 추려서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현재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좋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주 기록을 남기고 다이어리도 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트로스펙티브 전시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모마 6층에서 열리고 있는 에드 루쉐의 전시는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합니다. 그 사이에 뉴욕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전시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웠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